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기대치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삼성전자의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려 오늘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4%나 급락을 했었죠. 코스피 1% 빠지면서 1820선대 마치는 원인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새로 출범한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스페인 역시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이 됐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 아쉽게도 주가는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고 있을게요. 먼저 전화로 상담 요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또 매수가 비중, 그 밖에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언제쯤 얼마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다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 종목 궁금증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신청 받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세요. SN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 현대증권에서는 대한항공입니다. 여객이 끌고 유가락이 밀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항공주에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급유 단가는 4월달 배럴당 139달러로 단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5월당 배럴당 136달러로 소폭 감소했으며 6월달에는 120에서 12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분기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흑자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에는 본격적인 여객 성수기 도래 및 급격한 유가 하락에 힘입어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천공항의 구조적인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여객수 또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3월 한 달을 제외하고 나면 매월 300만 명 이상의 수송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별 기준 300만 명의 여객 수송은 2010년과 2011년과 비교해도 여행객 성수기인 7, 8월 달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향후에도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환승객 증가와 그리고 한류 문화 확산으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증가들을 감안한다면 국제선 여객의 성장세는 당분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목표 주가를 매수 의견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충분한 공급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재와 같이 구조적인 여객 수요 증가 및 그리고 유가 하락 구간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은 2011년 하반기 후 적극적인 기재 도입에 따라 여객 사업 부분의 공급력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국제선 LF는 4월 77%, 5월 78%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미주 노선의 경우 LF가 5월 현재 85%를 넘어서면서 1분기 부진에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가 하락에 따른 장거리 노선의 이익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 전망이 된다 하면서 목표 주가 6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닉입니다. 2분기 방송 횟수 정상 궤도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방송 횟수 증가로 1분기 대비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닉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224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으로 성수기를 감안하면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제닉의 주요 매출 품목인 마스크팩은 대부분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1분기 홈쇼핑 방송 횟수는 37회에 머물러 매출이 저조하였지만 2분기의 방송 횟수의 증가로 인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까지 홈쇼핑 방송 횟수는 저조했지만 5월부터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닉은 4월부터 마스크팩 시즌5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기존 99,000원에서 109,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방송 횟수당 매출액은 3.8억 원이며 1분기에는 4.2억 원을 기록하여 회당 평균 매출은 상승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분기 방송 횟수의 증가와 단가 인상으로 인해 1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버블 클렌저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닉의 버블 클렌저 제품의 방송이 본격화될 예정에 있는데요. 기존 월 1, 2회 수준의 방송을 하였고 제품 리뉴얼을 거쳐 6월 중순부터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홈쇼핑에서 인기를 끌었던 타사의 클렌저 제품을 4월 판매가 중동되면서 방송 기회가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스크팩은 여름이 비수기인데 비해 클렌저 제품은 성수기로 계절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품은 연예인 최화정 씨를 모델로 하여 기존 1회당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제품입니다. 타사 제품의 판매
중단과 그리고 방송 횟수 증가로 인해 매출 증가가 예상돼 하반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시그네틱스입니다. 다시 달릴 시간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인데요. 2012년 2분기 매출액 838억 원, 영업이익 75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 이 MMC 패키징 수요일 증가로 전분기 대비 각각 35%, 247% 개선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당초 피처폰향 MCP 및 그리고 PC D램 패키징 수요 감소로 영업이익률 5% 내외의 실적이 예상되었지만 이 MMCC 패키징 조기 양산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매출 기여도가 올라가면서 기존 동부증권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3분기 이후에도 신규 설비 도입으로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시그네틱스의 실적 개선 추세는 하반기에도 둔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MMC 패키징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 그리고 SSD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13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세계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이어 하이닉스도 낸드 컨트롤러 전문 회사인 LMAD를 인수하면서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국내 패키징 업체들은 이 MMCC 패키징 수요는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목표 주가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대한항공제닉, 시그네틱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님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하고 계신데요. 전화와 문자 이렇게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무료 문자 통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한 통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네, SDI요. 삼성 SDI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예, 네, 네.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5만 2,500원에요. 20%. 15만 2,500원에 20%요? 네네.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겁니까? 네,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예.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서 15만 원 선이 오늘장 붕괴가 됐는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16만 원까지 가도 안 팔았거든요. 예. 목표가를 TV에서 16만 5천 원에 정해지더라고요. 어디서요? 예, TV에서요. TV에서요? 예. 그래서 안 팔았더니 내려왔어요. 제가 목표가하고요. 예.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TV를 보셨을 때요. 전문가께서 목표가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정해주신 손절가가 혹시 있었습니까? 기억하세요? 네, 14만 9천 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항상 이렇게 종목을 추천받거나 했을 때는 목표가 손절가를 정해두는 게 알고 계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TV를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손절가 이탈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상담해 드릴 분은요. 박성일 연구원님이신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따르시고자 하신다면 꼭 목표가 손절가를 적어두셨다가 대응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손절 라인이 지금 가격인 거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제가 우선 차트를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이제 삼성 SDI가 바닥을 횡보하다가 급등을 하게 된 게 이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가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14만원에서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만 9,500원 정도까지 첫 번째 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17만원, 16만 7천원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2차 상승했던 부분은 대부분 다 훼손이 됐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삼성 SDI 내부적으로 좀 악재가 있죠.
그 독일의 보시사와 합작으로 설립을 했던 이제 SB 리모터스가 조금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이에 따른 지분법 손실이 아마 2분기에 잡힐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의 주력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죠. PDP나 이제 브라운관을 좀 생산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요. 2차전지 사업부가 올해 들어서 조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스마트 기기들 대부분 마찬가지고 태블릿 PC나 노트북 모두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도 영업이익에 기여를 좀 많이 할 텐데 2분기는 크게 기댈 수가 없습니다. 지분법 손실이 크기 때문에 3분기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일단은 기관이 조금 관리를 해주는 종목들을 지금은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너무 약세이기 때문에 기관이 소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시거나 가지고 계실 때 아무래도 주가의 하락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짚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은 14만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급등을 했던 14만원이 훼손이 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지수는 전반적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오늘과 같이 삼성전자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전기나 SDI 같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을 조금 많이 받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6만원이 되셔도 안 파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16만원이 되시면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죠.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일 1,0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좋게 말해서 1,000억 원이지 1,0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특히 그걸 IT 섹터에서만 집중적으로 1,0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다. 너무 SDI나 전기가 2분기 실적이 조금 잘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증권사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호평을 한다고 해서 너무 믿음을 갖고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4만원, 목표 주가는 짧게 16만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일단 현금화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IT 섹터에 대한 접근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는 박성일 연구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뒀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부터 한 통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 엔진인데요. 14,800원에 100%를 들고 계십니다. 8209님께서 연말까지 두산 엔진을 들고 간다면 적정 주가를 얼마나 잡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거든요. 홍희진 팀장님. 네. 예. 자,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반드시 아니면 지수가 지금 현 상황보다 위에 있다라는 보장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악재가 다시 한번 시장에 지금 노출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을 해 본다면 주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업 가치가 어느 한순간 딱 매수를 하셔갖고 나 이 종목을 얼마에 팔겠다 아니면 얼마에 손절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략을 짜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일단은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14,800원에 지금 100%이신데 리스크 관리가 좀 전혀 안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만큼 주식을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좋았던 회사라 그래갖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옛날에 안 좋았던 회사라 그래갖고 앞으로도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시고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주식은 지금 유기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지금 뭐 손절가라든지 리스크 관리가 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적이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진단을 좀 들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저속이나 뭐 중속의 지금 엔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겠죠. 세계적으로 좀 점유율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에는 뭐 실적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이 문제죠. 얼마 전에 지금 공장이 좀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그러니까 일거리가 그만큼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지금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업종 그러니까 지금 뭐 드리십이라든지 뭐 FPS여도 뭐 특수 선박을 건조를 하고 있는 뭐 빅3 업체 뭐 현대나 뭐 삼성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뭐 성장 모멘텀이 있지만은 규모 자체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많은 그러니까 지금 뭐 상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좀 감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인 만큼 앞으로 엔진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몰동량이 많아지고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엔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리스크 관리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지수고요.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야만 조선업종의 반등이 나오고 조선업종의 반등이 나와야만 이 종목이 그래도 단기적으로나마 좀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지노선, 그러니까 전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 봤을 때 9,900원이 이탈한다면 그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신 뒤에 타이밍을 다시 노리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9,9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61선으로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00원 정도의 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되 그 라인 부분에서 지금 그 61선을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으로 돌파할 시에는 13,000원까지는 조금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정해드리는 목표가 자체는 13,000원, 손절가 자체는 한 9,900원 정도. 너무 큰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다른 종목이나 타이밍을 다시 노리시는 전략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대체에너지 관련주죠. 태웅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546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태웅 사신 가격대가 꽤 높으시거든요. 31,500원, 30%십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예. 홀딩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홀딩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손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31,500원 정도에서 사셨다고 하면 3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두시고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 구간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태용도 이제 직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세가 좀 멈추지 못했죠.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봐서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19,6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좀 찍었습니다. 태용의 한원 산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발전용, 특히 그 중에서도 풍력 발전용 핵심 단조 부품을 좀 만들고 있죠. 세계 최대 업체인 지멘스의 60% 이상 공급을 하면서 독점적인 공급처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조선이나 건설 쪽 그리고 기계 쪽에 들어가는 물량, 단조 부품들 대부분이 다 수요가 예전 같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풍력 산업 같은 경우에도 대체 에너지가 좀 부각이 되고 유가가 조금 많이 올라간 시기에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많이 좀 주목을 받을 텐데, 최근같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즌에는 이렇게 기존 산업들 자체 뿐만 아니라 이제 신성장 산업에까지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평이 태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 가까이 나오고 있는 태용이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 PR 10배 정도가 나오지 않죠. 분명히 저점을 어느 정도는 형성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풍력 쪽 시장이 빠르게 돌아서 주지 않는다고 하면 태용의 실적 자체가 갑자기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은 약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를 조금 보시면 중기적으로 조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본인도 체감을 분명히 하실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올 한해 한 300억 원 정도 태용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내년 후년까지 봐서 400억, 500억 정도까지 나오지 않는다고만 하면 당분간 3만 원대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손절하기에는 펀더멘탈상 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지수가 조금 더 급락을 한다고 해도 태용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600원을 장대 음봉과 함께 강하게 이탈할 시에는 일단은 산업 전반적으로 특히 철강 쪽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조선 자체가 너무나 불황이다 보니까 철강 쪽 산업 그리고 기계나 건설 쪽도 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한다고 하면 차트가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손절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나온 저점이죠. 19,600원 선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가까지 홀딩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너무 많이 걱정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태용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점잖으세요. 예. 예, 어디서 전화 주십니까? 예, 경북 포항입니다. 포항이요. 예, 예, 바닷가에 사시나요? 바닷가는 아닙니다. 바닷가는 아니시고요. 예. 여름 되니까 바다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던데 어떻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 자주 놀러 가시나요? 예, 좀 자주 보지요. 아, 그러세요?
예. 포항은 요새 날씨가 어떤가요? 서울은 푹푹 찝니다. 아, 그래, 이쪽에는 아직 그렇게 푹푹 찌고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예. 예, 어떻게 종목은 수익이 좀 많이 나고 계세요? 아니요. 아, 그렇지 않으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오늘 저희가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두산 인프라코하고, 예. 두산 아. 인프라코어요. 예. 예,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있으세요? 다른 종목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아니. 가장 걱정이신가요? 예, SK 케미칼도 있고, 아, 예. 그건 너무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한 30% 됐는데, 내가 팔고, 반쯤 이래 들어가 팔고, 반쯤 남아있어. 한 15% 있거든요. 예,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매수하신 가격을 여쭤볼게요.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22,500원. 22,500원의 두산 인프라코어를 몇 퍼센트 예. 들고 계세요? 한 20% 정도 됩니다. 20%요? 예. 그리고 또 SK 케미칼도 가지고 계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SK 예. 케미칼은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건 72,000원 샀거든요. 72,000원의 비중이 예. 지금 15%라고 하셨죠? 예. 예, 두 종목 모두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신데 어떻게 예. 전문가님이 풀어주실지도 모르겠으니까요. 일단 두 종목 예. 모두 상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해야 될는지 한번 물어봐요. 예, 어떻게 투자 기간은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기간은 있어요. 예, 지금 당장 돈이 예.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시고요. 그건 아니고, 예, 아닌데도 그래도 답답하잖아, 그죠? 예,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님이 종목을 고르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주로 어떻게 종목을 고르세요? 뭐 별로 TV 보고, 예, 또 그 증권회사에 가서 예. 뭐 전화라도 하고 이제 이래 얘기해놓고, 그래서 했는데, TV 보고 전문가들이 좋다 하는 종목을 고르시기도 하고 또 증권사 직접 찾아가셔서 의논해서 사시기도 하시냐고요? 예. 예.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셔서 속상하실 텐데요. 저희가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 고맙습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홍의진 팀장이 어떻게 네. 두 종목 다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목 자체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도 지금 4% 이상 급락이 나왔은 예.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가 지금 당장에 오르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걸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뿐만 아니고 무엇보다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대량으로 좀 유입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유럽 리스크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 자체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는 현재로서는 대형주가 급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지금 SK 케미칼도 그렇고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요. 현재 시장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뭐 1900 이상 2000포인트까지 가야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수익군으로 충분히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장을 분석하기 앞서서 종목 흐름을 잠깐 좀 짚어드린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쟁력이 상당히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지금 건설기계 뭐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부분 포크레인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이라고 써 있는 거. 그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지금 만드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지금 기초적으로 쓰여지는 것 자체가 기계죠.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는 의미에서 공작기계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이 조금 지어지고,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아져야만 수요가 좀 증가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히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를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건설 기계 장비 자체가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판매되는 숫자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지금 하락의 큰 원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중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각국 정부도 지금 경기를 뭐 계속해서 안 좋게만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기대를 좀 하셔도 충분히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 자체가 기대감은 있지만은 그 기대감이 꺾여버렸을 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현금이 있다라면 뭐 평단가 낮추기는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는 제가 자세히는 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점이 좀 지지가 되고 있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진폭이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지금 뭐 떨어지는 진폭이 작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선 자체는 전저점 17,000원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단은 좀 보유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프로카우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 라인을 지금 잡아 드린다면요, 아무래도 작년 저점 부분이겠죠.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만원, 그 다음 2차적인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근데 이제 2만원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여기서 1900선 이상으로 좀 터치를 해야만 2만원 선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일단은 올해 지금 하반기보다는 내년 정도 조금 여유를 내년 정도까지죠. 내년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좀 장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투자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16,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무조건 2만원 이상권까지는 갖고 가시는 전략. 생각보다 목표가까지 도달이 좀 빠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은 최근에 지금 의약품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동서가 영위하고 있는 뭐 의약품이라든지 화학업종, 그러니까 페트 수지겠죠. 페트 수지 부분에서도 상당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5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65,000원까지는 좀 가져가 보자. 근데 이제 두 종목 다 대형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만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와 SK케미칼 모두 종목의 문제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손절가 이탈만 되지 않는다면 조금 길게 보고 들고 본다면 또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인데요. 236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한화케미칼 25,6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최근에 이제 석유 화학 업체들, LG화학을 비롯해서 호남석유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염화 비닐 수지 그리고 폴리에틸렌이 주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 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해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3만원부터 2만원까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는 수급이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화학 섹터는 많이 빠지지 않았죠. 지금 LG화학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26만 주 정도 한 달 내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도 보시면은 일단은 기관이 44만 주 이상 1개월 동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화학주는 지수가 1개월 내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직전 한 3개월 정도만 돌아본다고 하더라도 뭐 190만 주, 200만 주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던 기관이 이제 포트에 룸이 좀 많이 비어 있겠죠. 전반적으로 펀드 모두 다 화학주에 대한 포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조금씩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조금 돌아서 준다고만 하면 하나케미칼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하나케미칼이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과대했던 거는 아무래도 자회사 하나솔라에너지 때문일 텐데요. 태양광 산업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인수한 그 솔라폰이죠. 중국의 솔라폰 자체에 지금 실적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하나케미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OCI도 그렇고 신성솔라에너지도 그렇고 SDN도 그렇고 태양광이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조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업체를 좀 인수를 하면서 캐파는 분명히 늘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태양광 시장이 좋아진다고만 하면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예전에 인수할 때도 재무적 부담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케미칼이 2만 원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고만 하면 중기적으로 분명히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5,600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화학주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셔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 특히 OCI의 태양광 업체들 대부분 상승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화학주보다도 빠르게 올라오실 수 있다고 기대를 조금 가지고 기다려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화케미칼 역시 좀 기다려 본다면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 앞서서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태웅 분석해 주셨었죠.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잘 들었다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단문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고맙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명문제약인데요. 명문제약을 매수하신 분은 매수 단가를 좀 잘못 적으신 것 같습니다. 4,535원에 사신 것 같거든요. 4만 원대 사셨다고 하는데 그 가격대는 온 적이 없었고요. 4,535원의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수급으로 보아서 주가 전망이 어떨지도 알고 싶다고 0116님께서 보내셨거든요. 홍 팀장님.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에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지금 잠깐 차트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쌍봉이죠. 6,500원이 돌파되려고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쌍봉이라는 건 뭐 주식책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그 고점에 대한 돌파가 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린 거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어디가 지지선인가가 그 가장 좀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은 일단 밑구리가 좀 달려 있지만은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4,400원입니다. 1차적인 지지선이 4,400원이 1차적인 지지선인데 그 라인이 무너지면은 주가는 4,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솔직히 지금 정확히 얼마인지는 상당히 좀 애매하시지만 4,535원에 매수하셨다면은 4,4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H치료제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단계를 거쳐야겠죠. 1, 2, 3, 4까지 완료가 되고 허가가 나야만 이게 지금 시판이 될 텐데 기간 자체가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그거를 시장에선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4,400원이 지켜준다면은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가장 중요한 저항대겠죠. 5,3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200원 정도, 그러니까 5,2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4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근데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아무래도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손절가랑 지금 제시해드린 목표가를 확실하게 좀 구분하셔갖고 지금 확실한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삼성 LNS요. 산성 LNS요. 네. 예, 이 종목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예, 6,040원에 30%요. 6,040원에 30%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예. 예, 사고 나서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셔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시게 되셨어요? 예, 저 방송 보고요. 방송 보고요. 네. 산성 LNS가 뭘 하는 기업이다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네, 예,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 관련한 일을 한다고요? 예. 네. 무슨 마스크팩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있던데요. 네. 삼성 LNS는 방송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당시에 전문가께서 주셨던 목표가나 손절가는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요, 제가요,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어떻게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제가 6,700원 정도에 팔까 했다가 못 팔고요. 예, 제가 지금 단기로 보는데요. 예.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 될지 그리고 팔고 나서 또 어느 정도에서 다시 잡아야 할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네. 단기로 대응을 하되 주가는 네.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예,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좀 짧게 네. 수익을 챙기면서 가져가야지 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비중이 30%시라고요. 네. 적지 않은데요. 산성 LNS 말고 다른 종목들로는 어떻게 좀 수익을 보고 계세요?
바이넥스가 조금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예, 바이넥스는 그거 어떻게 좀 수익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께서는 대응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장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장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도 잘 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예, 박성일 연구원. 예, 최근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줄기세포가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조금 진정을 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제 73,000원부터 90,000원대까지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산성 LNS 또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특히 배아 줄기세포 전반적으로 해서 업황이 좋지는 않죠. 특히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테마가 좋은 시절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대선 테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대선 테마를 제외한 다른 테마들이 그렇게 좋은 시절이 아닌데 아무래도 너무나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6,700원 정도에서 7,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실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팔지 않았다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7,000원 정도가 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터질 때가 분명히 양봉이 장대 양봉 이렇게 나오는데 장대 음봉이 나올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 음봉 이렇게 거래 없이 파시는 건 어차피 속임수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한번 같이 터지는 날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는데 매수하시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테마가 업종별로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테마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참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82,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 매도 깔고 싶다고 081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그래도 오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부품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업종 자체가 자동차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31만 원이 가장 중요한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돌파가 되면은 주가 자체는 35만 원 이상 좀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어떻게 지금 도달이 될지,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일지 아니면 도달이 가능할지 예측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여기서 안 좋아져 버리면은 주가 자체가 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가 좀 되기 때문인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아무래도 지금 완성차 업체가 잘 나가야 그 나라의 부품주가 상당히 좀 잘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독일로 예를 들면은 독일 뭐 벤츠라든지 BMW, 뭐 아우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보쉬 같은 부품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완성차가 좀 잘 나가야만 부품주들도 상당한 좀 선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지금 매수 증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 기관의 매수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거라면 일단은 21선을 매도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목표가 자체는 일단 3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바라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라 나는 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신다면은 전저점으로 좀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26만 5천 원 정도 지금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 목표가 자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지 않은 31만 원 정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뭐 너무 크지 않으신 것도 긍정적이시고 매수 가격도 좀 괜찮으시기 때문에 우려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냐 중기냐에 따라서 좀 전략을 좀 다르게 좀 짜가시는 게 좀 맞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코스피가 1%대로 밀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4%나 급락했던 게 원인이 됐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물량을 좀 많이 내놓고 있지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라고 의견 주시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저가에 참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더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으릴 텐데요. 9002님께서 삼성전자를 118만 4천 원에 20%를 사셨고요. 추가 매수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또 이후에 보내신 문자 중에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얼마에 사보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자도 있었거든요. 박선영 연구원님. 예, 저도 삼성전자가 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을 조금 잘 정해봐야겠죠. 뭐 직접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의 타츠는 일단은 하락 추세로 어느 정도는 돌아섰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 그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해왔던 외국인이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건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전자가 워낙 우량한 종목이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6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5조 몇천억 정도가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시가총액이 몇천억씩 날아가야 되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분명히 꼬인 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정을 하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리가 몇 개 있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자리 이제 10만 5천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리고 105만 원, 110만 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첫 번째는 105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0만 원 정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분기당 5조씩만 나와도 한 100만 원 정도에 있는 게 당연한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가 아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갤럭시 S3가 국내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되기 시작하면서 2분기에 잡혔어야 될 영업이익이 지금 3분기로 넘어가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당연히 예상치보다 덜 나오겠죠. 3분기로 그 이익 자체가 넘어갔고요. 지금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갤럭시 S2가 200만 대에서 한 300만 대 정도 예약이 들어왔던 걸 예상을 하면 갤럭시 S3가 대박이 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갤럭시 S2만큼 팔릴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얼마나 잘 잡으시냐가 중요한데 지금 사신 가격대 대비해서 조금 빠졌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 추세가 어느 정도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넉넉하게 보셔서 한 10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한번 매수하자라고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 터지면서 한 105만 원 정도에서 한번 반등해 준다고 하면 그때 따라가도 늦지 않으십니다. 뭐 11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차트가 꺾인 상황에서는 물론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만 봤을 때 이탈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은 실적이 많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보시면서 특히 국내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삼성전자 너무 사고 싶었을 텐데 못 샀죠. 근데 외국인이 기회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100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추가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또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105만 원 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웅진에너지입니다. 더운 날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서 웅진에너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6,85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추가 매수 시점이 알고 싶다고 보내셨습니다. 홍 팀장님. 네, 자 일단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나 뭐 수급이나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00원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6,850원에 사셨으면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많이 빠졌고 덜 빠진다고 지금 주가가 바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증가되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여기서 뭔가 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래가 증가되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지금 바닥인 부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뿐이죠. 여기가 지금 바닥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서 지금 물량을 받아주는 저가 매수가 대량으로 있다라거나 그런 시그널이 나와 주어야만 확실한 지금 바닥 시그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달,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겠죠. 12월달 같이 거래가 증가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1월달에 나왔던 부분이 상당히 조금 좋은 참고 자료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와 주었을 때만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좀 많죠. 왜냐하면 태양광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폴리실리콘 값 자체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손절가를 확실하게 좀 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5,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정하시고 그때는 좀 매도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광명전기 봐드릴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3861님께서 광명전기 문의하셨습니다. 2,73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로 3,5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은지가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예, 목표가 조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날을 잘 노리셔서 3,0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따른 발언에 영향을 조금 받을 수가 있고 최근에는 가스관
관련된 테마가 또 조금 묶여있기 때문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급락을 조금 마무리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상한가를 한 번쯤은 갈 만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테마가 워낙 그렇게 강세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장대 음봉 나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분명히 같이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장대 음봉과 양봉 둘 다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요.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테마주라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인데 지금 4,500원 대비해서는 50%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테마라는 게 어느 날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총선 그리고 그 대선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발언에 대한 매력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들고 가시면서 3,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거래가 조금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늘어간다는 자체가 상승 또는 하락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한 번쯤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3,000원이 적당하겠다라고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광명전기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GS 보겠습니다. GS 사신 분의 가격대가요. 58,7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십니다. 10%를 더 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하시면서 지금 현금이 한 50%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박성일 연구원님과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홍희진 팀장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예, 함께 좀 봐주세요. 자, 일단 GS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G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모아가는 전략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한 업종이죠. 정유업종 자체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도 급락을 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상승기에 접어들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정유업종이죠. 주식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옛날에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S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58,700원 지금 보시면은 뭐 20% 비중을 갖고 계신데 10% 비중은 일단은 5만 원 이탈을 한다면 그때 더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확실하게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그때 더 사시는 전략.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GS나 뭐 SO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업종 자체는 저는 뭐 1년 이상 보실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안 보고 묵혀두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사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 자체는 경기는 언젠가는 좋은 흐름은 나올 것이고 유가 자체는 유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만 없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반드시 좀 올 거다. 그래서 5만 원 이하권에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21선에 확실하게 안착이 됐을 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사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예, 시기가 삼성전자도 역시 괜찮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앞서서 지금 박성희 전문가님께서도 언급을 주셨겠지만은, 그러니까 주가 자체 실적이 뭐 6조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수급 자체 외국인이 오늘 30만 주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확실한 바닥에서 사시는 전략보다는 매집을 해간다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5% 끊어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뭐 개파락에 나와서 110만 원 정도 터치하면 그때는 적은 비중 들어가셨다가 추가적인 하락에 나오면 그때 또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홍 팀장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 또 샘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언제나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지만 내일 오후 4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